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는 어린이집 평가 지표 세 번째 영역, 건강 안전에 대한 그 면담, 답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영역은 건강 안전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표 수도 저희가 5개 지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 항목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건강 안전에 관련된 이 세 번째 영역에서는 필수 지표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면담도 예,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원장님한테 하는 면담, 그다음에 교사한테 하는 면담, 그다음에 원장과 교사가 공통으로 이루어지는 면담, 그리고 또 조리원에게 하는 면담, 운전자에게 하는 면담.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영역은 어, 면담을 하는 대상자도 좀 다양해졌고요. 지표에 대한 항목 수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면담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3-1-1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한다라는 지표에서 두 번째 항목은 실내외 놀잇감을 청결하게 유지함 면담합니다. 선생님한테 질문합니다. 선생님, 영화들이 사용하는 놀잇감은 얼마나 자주 세탁하는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영화들은 놀잇감을 빨며 놀기 때문에 오염이 된 것은 바로 세척하고 건조한 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놀이가 끝난 후에 별도로 바구니에 분리해서 매일 세척하거나 소독을 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놀고 있는데 막 아이들이 우유를 먹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토하기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바로 세척한다. 예, 그렇지 않은 거는 매일매일 아이들이 놀이 이후에 예, 아이들이 놀이한 놀잇감을 예, 담아놨다가 아이들이 간 후에 매일 세척하고 소독합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똑같이 세 번째 항목에는 개별 친구를 청결하게 유지함에서 물어봅니다. 원장님, 네, 사용한 여분의 친구는 어떻게 관리하는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아이들마다 다 이렇게 개별 친구가 있는데 그 개별 친구가 없이 예, 지금 어린이집에 준비한 여분의 친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사용한 여분의 친구는 당일 세탁한 후에 다른 영유아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합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늘 사용한 친구 여분의 친구란 말이에요. 개별 친구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로 세탁해서 관리한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번째 항목은 실내의 공기질, 온도, 습도, 채광, 조명을 적정하게 유지하는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는 관찰도 하고 기록도 하고 면담을 합니다. 원장님한테 면담합니다. 원장님, 공기청정기는 어떻게 관리하는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네, 원장님은 네, 공기청정기는 저희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 분리해서 씻고 건조합니다. 그리고 필터 교환은 렌탈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관리한 후에 기록합니다. 그러면 정기적은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렌탈 업체에서 코디가 와서 저희가 필터 교체해주고 관리를 해줍니다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3-2-1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해서 네 번째 항목에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예, 실행함 면담합니다. 똑같이 원장님에게도 하고요. 교사에게도 합니다. 원장님,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원장님, 지침의 내용을 부모나 보호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안내했나요? 원장님, 재원 중인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있나요? 해당 영유아를 위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똑같은 질문을 선생님에게도 합니다. 같은 대답을 해야 되겠죠. 네, 저희는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과 대체 음식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가 없어도 지침은 있어야 됩니다. 네. 지침의 내용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알려드리고 또 학기 초에 식품 알레르기 조사를 하면서 안내하였고 또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반에 땡땡이가 달걀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우유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알레르기가 있는 그 원화표를 작성해서 교실과 조리실에 부착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땡땡이는 달걀 알레르기가 있어서 달걀 대신 두부로 대체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 때문에 걔는 저희가 두유를 주고 있습니다. 콩 대신 미역이나 멸치를 주고 있습니다. 육류 알레르기가 있는 땡땡이가 있어서 대신 흰살 생선을 주고 있습니다. 라고 요거는 똑같이 원장님과 교사가 같은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네. 또 3-2-2에 보면 식자재 구입, 보관 및 조리 공간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에서 네 번째 항목인 식기류와 조리실 비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함. 네. 조리원에게 면담합니다. 조리하시는 분한테 도마와 칼은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합니까? 라고 묻죠. 네, 도마와 칼은 저희는 육류용, 생선용, 채소용, 과일용으로 나누어서 색깔로 표시해서 도마와 칼을 세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류용은 빨간색, 생선은 파란색, 과일은 노란색, 채소는 초록색으로 표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3-2-3에 조리 및 배식 과정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에서 세 번째 항목. 일회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하고 배식하지 않은 필수 항목입니다. 면담합니다.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조리원한테도 물어봅니다. 선생님, 당일 급간식의 배식을 완료한 후에 남은 음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네, 조리사님, 당일 급식의 배식을 완료한 후에 남은 음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전날 조리된 음식이 재배식이 된 경우가 있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네, 똑같이 대답해야 되겠죠. 네, 배식을 완료한 후에 남은 음식은 전량 폐기합니다. 전날에 조리된 음식이 재배식이 된 경우는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는 당일 배식된 후에 당일 모두 소모하고 처리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네. 3-3-2에 교사는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고 적절하게 지원한다. 지표의 세 번째 항목에 두 번째 항목에 교사는 일과 중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적절히 조치함. 네, 면담합니다. 똑같이 원장님에게도 면담하고요. 교사에게도 면담합니다. 원장님, 아픈 영유아가 발생하거나 다쳤을 때 보호자에게 어떻게 알리나요? 선생님, 아픈 영유아가 발생했을 때, 다쳤을 때 선생님은 보호자에게 어떻게 알리나요? 원장님, 영유아가 다쳤을 경우 어떻게 조치하세요? 선생님은 영유아가 다쳤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네, 아픈 아이가 발생하면 교사 입장에서 원장님께 보고하고요.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원장님실에서 보살핌을 받게 한 후에 보호자에게 전화해서 현재 상황을 알립니다. 원장님 경우에는 우리 원에 아픈 아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 지금 원장님실에서 또는 큰 원에는 양호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양호실에서 양호 선생님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고 바로 부모님께 전화해서 현재 아이의 상황을 알립니다라고 얘기하죠. 다쳤을 경우에는 부상 정도를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휴식 공간에서 원장님이 양호 교사가 보살피고 쉬도록 합니다. 만약에 긴급한 경우에는 119에 저희가 구조를 요청해서 오게 한 후에 전화를 해서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지금 현재 아이의 상황을 알리고 절차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또 네 번째 항목에는 비상약품을 용도별로 구비해서 유효기간 내로 관리하는지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견학, 산책 등 외부 활동을 나갈 때 실외용 비상약품을 별도로 구비해서 지참하고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네. 반별로 저희는 비상약품이 들어있는 실외용 구급 가방이 있어서 견학 또는 산책, 외부 활동을 나갈 때 구급 가방을 메고 나갑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네, 3-3-3에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교육을 실시한다.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항목에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 및 영양 교육을 실시하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질문합니다. 선생님, 일과 내에서 영유아에게 건강 영양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나요? 일과 중에 관련된 교육을 자연스럽게 실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나요? 네. 또 선생님은 영아에게 개별 또는 소집단으로 건강, 영양과 관련돼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나요? 라고 질문하죠. 네, 선생님 답변하셔야 되겠죠. 네, 저희는 일상적인 양육이라든가 보육 활동 또는 놀이를 통해서 영유아에게 건강과 영양에 대한 교육적 경험을 자연스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또 영아들의 경우는 대집단이 아닌 개별로 이루어집니다. 바깥놀이, 그래서 손 씻기, 이 닦기, 수면, 또 편식하지 않기, 뭐 청결한 몸을 관리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나 시범 등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라고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영유아 보육교직원의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 및 영양 교육을 실시하는지에 교사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최근 1년 이내에 건강, 영양 관련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나요? 선생님은 건강과 영양 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건강 영양 교육을 받고 영유아의 보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일상생활 지도에 어떻게 적용해 보았나요? 라고 질문하죠. 네, 선생님은 실질적으로 교육받은 걸 이야기를 하게 돼. 지난달에, 나는 2달 전에,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최한 영양과 편식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네, 어린이 급식센터에서 예, 주최하는 예, 영양 교육을 받았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급식지원센터라든가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또는 어린이집 연합회라든가 이런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별도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받은 교육이 있다라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예. 영양의 중요성과 편식 지도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식을 하는 원아에게 급간식 시간에 편식 지도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죠. 네. 네 번째 항목에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관리 수칙을 수립해서 실천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원장님에게도 질문하고 교사에게도 공통적으로 질문합니다. 원장님, 부모가 감염병에 걸린 영유아를 등원시킬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원장님은 영유아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원장이나 교사 자신이 만약에 감염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죠. 선생님에게도 똑같이 물어보겠죠. 네, 부모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 원아에게도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기가 조치를 하고 부모가 완치되었다라는 소견서가 있어야 등원할 수 있다라고 부모에게 안내합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또는 영유아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이 생기면 곧장 보호자에게 알리고 즉시 귀가 조치를 한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보육교직원이 또는 제가 감염병이 벌게 된다라면 감염병이 완치될 때까지 병가 조치를 하고 보육 업무를 중단합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3-4-1에 교사는 영유아의 출석을 확인하며 인계 규정이 있잖아. 인수인계 규정에 따라서 귀가 지도를 한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교사는 매일 일과를 시작을 할 때 영유아의 등원 여부를 확인하는지 이거 똑같이 원장님하고 교사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원장님, 선생님, 오늘 등원하지 않은 영유아가 있나요?
예, 등원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요? 예, 등원하지 않는 영유아가 있을 때 어떻게 조치하나요? 차량을 이용하는 그런 영유아일 경우에 별도의 연락 없이 결석을 하는 경우 어떻게 조치하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예,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도 비슷하게 나와야 되겠죠. 네, 오늘 등원하지 않은 원하는 한 명입니다. 감기로 열이 나서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등원하지 않은 아이가 있으면 오전에 바로 가정에 연락을 취해서 예, 지금 결석을 한 사유를 확인한 후에 기록합니다. 예, 차량 운행 시에 부모께 전화해서 탑승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해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자를 남기고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어린이집에 와서 계속 연락을 시도해서 부모와 상담하고 등하원 일지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아이가 등원하고 있는 아이가 등원하지 않았을 때 그 사유가 뭔지 예,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면담을 하는 겁니다. 차량 운행을 할 때 예, 차를 타야 되는 그 시간에 예,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데리고 나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면담으로 물어보게 되겠죠. 네. 영유아의 인계 과정이 규정에 따라서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 필수 항목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원장님에게도 묻고 교사에게도 묻습니다. 예. 하원 차량 운행 시에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에 나와 있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하나요? 네. 선생님은 원장님은 보호자가 영유아를 혼자 하원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시나요? 영유아가 혼자 하원하는 사례가 있었나요? 라고 질문하면 네, 저희가 지정된 장소에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는 잠시 대기하고 보호자와 연락을 취합니다. 지정된 그 장소에서 보호자가 직접 인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인계가 어려운 경우 원으로 다시 와서 보호자가 아이를 데려갈 수 있도록 저희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예, 보호자가 요청하더라도 저희는 혼자 절대로 하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영유아 혼자서 하원하는 사례는 저희 원에는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3-4-2에 영유아는 등원에서 하원까지 성인의 보호하에 있다. 이 지표에서 세 번째 항목입니다. 통합보육 시에 통합반 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담당 영유아의 인원과 특이사항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하고 교사에게 똑같이 질문합니다. 통합보육은 몇 시부터 이루어지나요? 네, 저희는 통합보육은 4시부터 이루어집니다. 4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예, 통합보육 시에 인계되는 영유아에 대한 특이사항은 어떻게 전달되나요? 이게 담임 선생님이 예, 연장반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통합보육 시 담임 선생님은 연장반 선생님한테 영유아의 정보, 예, 이름, 인계할 보호자 이름, 또 특이사항에 대해서 운영일지라든가 전달사항을 기록을 해서 전달합니다. 네. 그럼 어떤 내용이 있나요? 모르겠죠. 특이사항은 영유아의 하루 일과의 어떤 특이사항 또는 지금 현재 아이들의 하루 일과 중에서 건강 상태 컨디션 또 부모에게 전달할 사항 또는 아이가 투약을 했다라면 투약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장반 교사가 하원할 때 부모님께 알려도록 예,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3-4-3에 등하원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 요건을 우리가 갖추어 관리하는지 첫 번째 항목에 차량의 안전 수칙, 또 영아용 보호 장구, 또 개별 안전띠, 또 차량용 소화기, 또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비상약품을 구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보충 면담을 하게 되죠. 원장님한테 면담하고 교사에게 면담하고 운전자에게도 면담합니다. 네, 그럴 때 자, 원장님, 선생님 또는 운전하시는 운전자님, 어린이집 하차 확인 장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집 하차 확인 장치를 매일 어떻게 사용하여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죠. 네, 차량을 운행하는 선생님이 운행 종료 후에 맨 뒷좌석에 설치된 확인 장치를 누르게 되면서 이때 차량 내에 남아있는 원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죠.
네, 네 번째 항목이 필수 항목입니다.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원장님에게도 질문하고 교사에게도 질문합니다. 네, 원장님, 선생님, 차량 운행 시 동승하는 성인이 누구인가요? 네, 저희는 차량을 운행하는 성인은 동승 보호자 안전교육을 받은 선생님이 차량 당직지로 돌아가면서 차량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승 보호자 안전교육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만약에 발견되면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네,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경우는 저희 원은 없습니다. 만약 발견된다라면 즉시 규정에 따라서 해임 처리할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죠. 네,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가 차량에 타고 내릴 때 어떻게 도와주나요? 네, 관찰이 어려울 경우에 이제 면담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예,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아이가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개별 안전띠를 착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차량이 완전히 멈추면 아이가 하차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는 일을 합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죠. 네. 차량 탑승 영유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모든 영유아의 하차 여부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예, 차량 안전 수칙에 따라서 차량 배정 선생님이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네, 차량 등하원 일지를 기록해서 하차 여부를 재차 확인합니다. 차량에 동승한 선생님은 운행 종료 후에 하차 확인 장치를 눌러서 모든 원화가 하차가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죠. 네, 3-5-1입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그래서 첫 번째 항목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에 적합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교사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영유아를 위한 안전교육으로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나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질문하겠죠. 네, 저희는 영유아 안전교육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종 유괴 및 예방 및 방지, 감염병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및 보건위생관리 교육, 그 다음에 재난 대비 안전교육, 교통 안전교육에 대해서 실시 주간에 따라서 개별 소집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예, 이렇게, 우리가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거고요. 우리가,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소집단 위주로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또 항목에 영유아가 정기 소방 대피 훈련에 참여하는지 그래서 원장님하고 교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원장님, 선생님, 네. 소방 대피 훈련은 얼마나 자주 실시하나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저희는 소방 대피 훈련은 월 1회 이루어지고요. 실제 비상 상황과 동일하게 어린이집 근처에 놀이터로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훈련합니다라고 대반하셔야 돼요. 저희가 시나리오가 없는 예, 우리가 얘기하는 불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대피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예, 우리가 얘기하는 시나리오가 없는 예, 계획된 우리 선생님들한테 우리 오늘은 소방 대피 훈련이에요라고 이야기하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오늘 소방 대피 훈련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대피를 잘 하겠죠. 예, 그런데 알리지 않은 예, 이렇게 우리가 소방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안전하게 대피하는 거는 어린이집 바깥에까지 그래서 안전한 대피 장소까지 대피한다라는 걸 알려드려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 항목에 계절 및 날씨 관련 놀이 안전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원장님하고 교사에게 면담합니다. 원장님, 햇볕이 강하고 더울 때 바깥 놀이 나갈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하나요? 예, 선생님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나요? 네, 선생님 황사가 있거나 미세먼지, 예,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하겠죠. 네, 저희는 날씨가 너무 덥고 햇볕이 강한 날은 바깥 놀이 시간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운영하고 또 실내에서 대근육 위주의 대체 놀이를 합니다. 만약에 바깥 놀이를 나갈 때는 모자를 쓰거나 그늘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합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답변하시면 되고, 황사가 있거나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아서 나쁨이라고 우리가 예를 들면 일기예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표현이 된다라면 바깥 놀이를 하지 않고 실내에서 신체 활동으로 대체 놀이를 합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죠. 네. 3-5-2 지표에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한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게 필수 항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유아 아동 학대 예방 교육 이거 해야 되거든요. 예, 원장님 교사에게 똑같이 질문합니다. 근데 원장님 언제 어떤 내용의 안전교육을 받았나요? 예, 선생님은 언제 안전교육을 받았나요? 예,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을 받은 후에 영유아를 대하는 것에 변화가 있었나요? 예, 우리 영유아 학대 예방 의무로 받아야 되거든요. 네, 저희는 4월에 또는 뭐 3월에 뭐 또는 그 받은 날이 있을 거예요. 어린이집 안전공제에서 주관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을 받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았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교육을 받고 나서 영유아를 좀 더 존중하게 되고 또 상호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내가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아동학대 의심이 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점검하게 되고 스스로를 체크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죠. 네, 두 번째 항목에 비상시에 보육교직원의 대처 방안과 업무 분장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항목이죠. 예, 면담합니다. 원장님에게도 물어보고 교사에게도 똑같이 공통적인 면담을 합니다. 원장님,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분장된 업무 중에 원장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네, 원장님 답변하셔야 되겠죠. 화재 발생이 일어났을 때 선생님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답변하시면 되고 원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원장님은 저는 총괄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고 119와 인명구조 역할을 맡았습니다. 전에 화재 발생 시에 비상문을 개방하고 원아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고 구급약품을 관리해서 간단한 처치가 필요한 경우 대처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임교사로 비상벨을 누르고 환자 발생 시에 지정병원으로 긴급 후송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에 업무 분장표 다 있을 거예요. 비상시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 있습니다. 예, 응급처치에 관련된 교육에 참여한 그런 보육교직원이 있다. 교육 참여한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교육에 참여한 선생님은 전달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어린이집에. 네, 저희가 2019년도까지는 다 받았을 거예요, 어린이집마다. 네, 작년부터는 이제 교육에 어린이집에 한 명 참여하면 됩니다. 응급처치 시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 선생님 기억하시나요? 알고 있나요? 배웠으니까. 예, 선생님은 또는 원장님은 영유아 질시 시에 응급처치를 어떻게 실시하나요? 예,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처치하나요? 교육받은 내용 중에서 가장 유용한 정보가 무엇이나요? 라고 질문하겠죠. 물론 이거는 교육받은 선생님마다 다르게 답변할 수는 있지만 예, 응급처치의 원칙은 다르지 않죠. 네, 응급처치 시 지켜야 될 원칙은 기도 유지와 그 다음에 지열, 그 다음에 쇼크를 예방하는 거, 그 다음에 의식 상태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신체 부위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상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고요. 네, 영유아가 질식을 할 경우에는 예,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하임리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하임리 방법은 왼손으로 아이의 턱을 이렇게 받치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감싸서 왼쪽 다리에 올려준 후에 손바닥으로 아이의 등을 가운데 지점을 밀어서 5번 두드려 줍니다. 밀어내듯이 이렇게. 예, 아이를 다시 오른쪽으로 뒤집어서 양쪽, 예, 젖꼭지 1cm 아래에
검지와 중지로 5번 5회 압박해 줍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죠. 심폐소생들은 어깨를 두드려서 의식을 확인하고 의식이 없다라면 119에 신고하고, 그리고 선생님은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 확인을 하고, 그리고 가슴 압박을 30회 합니다. 그리고 인공호흡을 2회 합니다. 가슴 압박 30, 인공호흡 2회를 계속 119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죠. 가장 유용한 정보는 영아의 기도가 막혔을 때 응급처치하는 하임리히법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응급처치하는 CPR이, 다시 말하는 심폐소생들이 영아와 소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시면 되죠. 교육받은 선생님이 있다라고 하면 그 선생님한테 면담을 할 겁니다. 네 번째 항목입니다.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 체벌 금지를 준수하는지 필수 항목이죠. 원장님하고 교사한테 똑같이 물어봅니다. 네, 원장님, 선생님,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의 내용 중에서 학대의 정의와 유형은 무엇인가요? 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또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그래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원장님, 영유아 학대 신고가 의무인 것을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원장과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네, 원장님, 영유아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 멍이 들거나 상처가 있거나 무단결석을 명확한 사유 없이 하거나 또는 사유 없이 퇴소를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라고 원장님한테도 질문하고 교사에게도 질문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변하셔야 되겠죠. 학대 의심이 되는 상황이 발견이 되면 먼저 보호자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설명이 일치되는지를 확인합니다. 학대가 의심이 된다라면 보육교사가 직접 아이를 상담하기보다는 전문가가 상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영유아 학대 신고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라고 묻죠. 지금 어때요? 우리 112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답변하셔야 되고요. 네, 원장님, 영유아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자신의 역할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네, 원장님의 역할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선생님의 역할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겠까요?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엔 112에 신고하는 일입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동학대를 알게 될 경우에는. 네. 자, 그 다음에 영유아를 학대로부터 보호했던 경험이 있나요? 원장님한테 교사한테 똑같이 묻겠죠. 없다라면 없다라고 대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112에 신고한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3-5-3에 안전설비를 비상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지에서 네 번째 항목에 보육교직원인 안전시설 및 설비, 특히 소화기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면담을 하게 됩니다. 원장님과 교사에게 똑같이 물어보죠. 네, 지금 원장님 이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소화기는 어디 있나요? 원장님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겠죠. 선생님 어디 있나요? 면담을 하는 곳이 원장님실일 수도 있고요. 일정 공간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위치를 좀 확인해야 됩니다. 네, 바로 원장님 실에 있거나 아니면 복도에 있으면 우리 층마다 지금 우리가 소화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복도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원장님 소화기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선생님 소화기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네, 소화기는 안전핀을 꽂고 노즐을 붙잡고 불 쪽을 향해서 가까이 이동해서 손잡이를 꽉 움켜쥐면 분말이 분사됩니다. 네, 그래서
분사되고 그래서 불을 끌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교실에 있는 투척용 소화기는 불이 난 곳을 향해서 힘껏 던지면 됩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죠. 비상구는 어디에 있고요? 어떻게 엽니까? 라고 답변하겠죠. 지금 비상구 위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구는 복도 맨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손잡이를 당기면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답변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면담에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그 필수 지표가 많은 만큼 면담을 하는 대상도 원장님과 교사 공동으로 물어보는 그런 그 질문 면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영역인 우리 건강 안전에 대한 면담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알아봤고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대답이 너무 긴 거는 여러분 조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네 번째 영역인 교직원에 대한 요 부분에 대한 면담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